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이렇게 우리 회원님들한테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 그 회사로 저희 생체정보 프로그램 연구원 대형납하러 내방하신 적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요. 예, 저명하신 분들이 와 앉아 계십니다. 잠시 좀 인사드릴까요? 네, 좀 비춰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아인슈타인을 갖다가 잡는다 해서 저 구경 왔어요. 뭐가 아인슈타인 글이 잘못한 게 있는지 예. 정말 예. 정당한 근거가 맞는지 저한테 다시 타당한지. 돌려주시고요. 예, 오늘도 저는 이렇게 10억을 걸고 진실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초로 밝혀진 이 우주 진실에 대해서 물리적 증거로 반론할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 10억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편하게 하라고. 준비. 편하게 하라고. 지금 이렇게 다 지금 준비를 해놨고요. 예. 예. 그래서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초로 밝혀진 이 우주 진실에 대해서 물리적 증거로 반론할 수 있는 과학자가 지구상에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한다면, 또 이 진실에 대해서 물리적 증거로 반론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저는 10억을 그에게 주겠다고 제가 사전에 이제 약속을 드렸죠. 이 특별 기획 시리즈 이 연재 방송을 시작하면서 제가 약속했던 부분이고요. 오늘도 저는 10억을 걸고 진실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이 연재 방송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는데요. 댓글도 주시고요. 댓글 하나 소개할게요. 어제 그 방송을 보고 바오님이 이런 댓글을 주셨습니다. 천문학의 문외 아닌 저에게도 무척 흥미진진하네요. 블랙홀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막연하게 알았는데 진공 입자가 극단적으로 압축된 별이군요. 감사합니다. 아까 송 대표님이 질문과 비슷해요. 근데 여기에 대한 건 제가 또 구체적으로 따로 말씀드릴게요. 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새로운 별의 탄생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우주의 에너지와 인체와의 관계,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정신에 미치는 영향도 다음이 기대됩니다 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많은 기대를 이렇게 하시려 좋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 기획 시리즈를 통해서 많은 진실을 전해드릴 텐데요. 물론 저는 이렇게 10억을 걸고 그 진실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한 인물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향해서 메롱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네. 누구죠? 아인슈타인. 예, 아인슈타인이라고 하게 되면 현대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천재적인, 가장 걸출한 과학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분인데요. 또 그가 7년간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으로 하게 되면 일반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7년 동안 뇌 쥐가 날 정도로 정말 골몰하고 자기 친구한테 편지 쓸 틈도 없었다 그래요. 예, 그렇게 집중을 해서 만든 이론인데 여기 지금 보이시죠? 상대성 이론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허구, 특수 상대성 이론의 허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 좀 너무 도발적입니다. 도발적인가요? 예, 인류를 정신지체 장애자로 만든 아인슈타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조금 거부감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인류의 가장 걸출한, 가장 천재적인 과학자를 이렇게 폄하하다니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으로 인해서 내가 정신지체가 됐느냐? 그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미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인류를 정신지체 장애자로 만든 아인슈타인 이렇게 제목을 띄우고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빅뱅론에서 특이점 진공이란 빅뱅론이라고 하게 되면 현대 전체 물리학의 바이블과 같은 이론이죠. 그 바이블과 같은 빅뱅론에서 특이점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그 바늘구멍보다 작은 원자 핵보다 작은 그 점을 특이점이라고 해요. 그 질량이 오늘의 우주 질량과 같았다고 하는 그런 주장의 이론인데 그 특이점 진공이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거대 질량의 무게를 가진
지난번 그 연재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대 질량, 태양보다 10배 이상 되는 거대 질량의 무게를 가진 별이 죽음을 맞아. 사실 이게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죽음을 맞는 것이 아니고 별이 이제 진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그런 하나의 현상이에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그것을 별의 죽음이라고 이제 단정을 지었어요. 이 자체가 잘못됐고요. 그러니까 별이 죽음을 맞아 부피가 0 상태가 되지만 0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0 상태가 아니거든요. 별의 질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태양의 이제 질량을 보게 되면 10배 이상 되는 별부터 이제 진화 과정에서 폭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주에는 태양의 10배 이상 되는 별, 30배 이상 되는 별, 100배 이상 되는 별, 1000배 이상 되는 별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별이 이렇게 이제 그 진화 과정에서 폭발했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블랙홀이 생기게 되는데, 이 블랙홀의 부피가 아인슈타인은 0이 된다고 했는데 부피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체 별이 얼마나 크는가에 따라서 그 블랙홀의 그 이제 규모 부피가 정해지거든요. 이런 것은 현대 전체 물리학에서 현대 우주 과학이 지금 그 경지에 와 있거든요. 우주에 이제 구석구석 다 관측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은하에만 해도 한 1억 개 정도의 블랙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주는 수천억 개의 은하들 존재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인류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하는데, 이 은하에만 해도 한 1억 개 정도의 블랙홀들이 존재하는데, 이 은하의 중심 핵에 존재하고 있는 거대 질량의 블랙홀이 있어요. 그러니까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은 행성 블랙홀, 또 아니면 또 거대 질량의 블랙홀, 은하의 중심에 있는 것은 거대 질량의 블랙홀인데, 이제 부피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태양에 이제 몇십 배 되는 질량을 가진 블랙홀도 있고 1000배 되는 블랙홀도 있고, 우리 은하의 중심 핵에 있는 블랙홀의 그 이제 질량 같은 경우에는 태양의 460만 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피가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부피가 0이 되지만 밀도는 무한대가 돼 블랙홀이 된다. 이게 지금 이렇게 상대성 이론, 예? 아인슈타인이 주장이에요. 틀린 거죠. 왜 틀렸냐? 그때는 그 미개 시대죠. 아직 그 인공위성을 우주에 띄워놓고 우주에 이렇게 구석구석 관측하기 이전의 시대. 그 미개 시대니까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별이 죽음을 맞아 부피가 0 상태가 됐지만 밀도는 무한대가 돼서 블랙홀이 된다. 이게 잘못된 주장이고, 그 개념에서 비롯된 것이 빅뱅론이에요. 이 빅뱅론이 현대 전체 물리학에서 바이블처럼 매겨지는 거예요. 하지만 현대 우주 과학기술을 밝혀진 바에 의하면 블랙홀에는 분명 밀도와 부피가 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난 연재된 방송에서도 제가 과학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이것이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우주 현실이란 거죠. 그런즉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과 특수 상대성 이론들로 밝힌 우주 진실은 아무것도 없다. 아인슈타인의 그 이제 그 7년 동안 이제 정말 뇌에 쥐가 나도록 친구한테 편지 한 장 쓸 틈도 없이 만든 그 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 가지고 밝힌 우주 진실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보게 되면은 우주 질량의 실제 진실도 밝히지 못했고, 블랙홀의 진실도 밝히지 못했고, 중력의 진실도 밝히지 못했고, 원자 시스템에서 완벽히 복제된 우주의 진실도 밝히지 못했고, 질량, 중력, 밀도, 온도, 메커니즘의 우주 공식도 밝히지 못했고, 암흑 에너지의 진실도 밝히지 못했고, 암흑 물질의 진실도 밝히지 못했고, 우주 탄생의 진실도 밝히지 못한 거죠. 정말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 그 가지고 밝힌 진실, 특수상대성 이론 가지고 밝힌 우주 진실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예? 그걸 지금 이어가고 있고, 오히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과 특수상대성 이론들은 우주를 완전히 왜곡시키고 인류가 우주 진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도록 인류의 보편적 상식을 완전히 파괴해버렸다는 거죠. 오늘 지금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인류로부터 절대 진리로 추앙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맞죠? 예.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는 100조 원 이상이 있거든요.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10억을 걸고 지금 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거거든요. 다음 이미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중력의 실체, 예? 이 중력 이론이 있죠. 중력의 실체를 시공간의 뒤틀림이라고 파악했다는 거죠. 그런데 시공간은 중력에 의해서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이렇게 상대성 이론과 달리 여기서 아인슈타인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중력의 실체를 시공간의 뒤틀림이라고 했는데, 그와 반대로
이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중력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 연재된 방송에서 질량, 중력, 밀도, 온도, 메커니즘, 우주 공식으로 다 과학적으로 다 밝혔지 않습니까? 이 시공간 중력에 의해서 생겨났다. 예? 그걸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우주의 기운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여기 지금 이미지에서 보게 되면 이 네 개의 우주가 보여요. 네 개의 우주가 보이는데 하나, 둘, 셋, 넷, 초기 우주가 네 개의 우주가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맨 밑에 것은 지금의 우주의 한 부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인류가 살고 있는 태양계가 속한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 몇천여 개 은하 중에 하나죠. 예? 우주 일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점점 이렇게 지금 작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도 우주에서는 새로운 은하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거든요. 새로운 별과 행성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블랙홀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그 별과 행성들과 블랙홀들로 이루어진 은하들, 이 신생은하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 신생은하 같은 경우는 한 해 태양과 같은 별을 4,000개 이상 만들어내는 은하도 있어요. 그렇게 지금의 그 우주에서는 새로운 은하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이 새로운 은하들이 계속 생겨나기만 하면은 이 우주의 은하들을 별들로 꽉 차고 해가지고 어떻게 폭파되겠죠. 그런데 이 은하들만 계속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부피, 이 규모도 계속 확장이 돼요. 그 우주 팽창이라고 하는데 계속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계속 그 우주 망원경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은하들이 초속 73km 속도로 멀어져 가거든요. 그만큼 빠른 속도로 이렇게 팽창을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은하들이 멀어져만 가면 이 텅 빈 공간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은하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38억 년 전의 초기 우주와 지금의 우주 이 비율이 거의 똑같아요. 이 부피만, 우주 규모만 확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새로운 물질이 계속 생겨나고 또 새로운 은하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이 비율은 초기 우주와 비율이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의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지금 이것은 그 미국 나사에서 관측한 자료인데요. 현대 우주 과학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 하면 138억 년 전 초기 우주까지 볼 수 있는, 관측할 수 있는 그 경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과 행성이 태어나기 이전의 초기 우주, 이 우주까지 관측할 수가 있어요. 이건 지금 나사에서 관측된 자료고, 그다음에 유럽 우주국에서 관측된 자료도 동일해요. 예? 지금 현대 우주가 그 정도로 와 있는 거죠. 그럼에도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과 빅뱅론에 세뇌된 전체 물리학자들은 우주의 4%밖에 보지 못한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의 그 이렇게 상대성 이론과 그 빅뱅론 가지고 볼 수 있는 우주라고 하는 것은 4%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룰을 말씀드린다면, 그런 우물 안에 개구리 한테 우주라고 하는 것은 동전만 하늘이 전부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과 빅뱅론 가지고 볼 수 있는 우주는 이 4%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물 안에 개구리, 그러니까 인류를 이렇게 이 깊은 이 수렁의 우물 속에 가둬놓아 버린 거예요. 인류의 의식을 가둬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주가 지금의 현대인들이 우주의 4%밖에 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주가 계속 이렇게 확장이 되고 또 새로운 은하들이 계속 생겨난다고 하는 것은 그 우주의 과거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138억 년 초기 우주까지 거슬러 올라갈수록 부피가 점점 작아질 거 아닙니까? 제 말 맞나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은하의 수도 작아질 거 아니에요. 예? 지금의 예를 들어서 이 우주에 3천여 개의 은하가 존재한다면 이게 점점 거슬러 올라갈수록 부피만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은하의 수도 작아질 거 아니에요. 3천억 개에서 300만 개로 3천억 개로 30억 개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줄어든단 말이죠. 부피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안에 있는 그 은하의 물질의 그 이제 비례도 좀 이렇게 질량도 이렇게 점점 줄어들면서 은하의 수도 줄어들면서 우리가 138억 년 전 초기 우주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기 우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은하, 지금의 우주에는 3천억 개 정도의 그 은하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하나인 우리 은하 같은 경우에는 이 지름이 이렇게 그 10만 강년이거든요.
10만 강력. 예, 그러니까 이 초기 우주가 우리 은하보다 작았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보편적 상식을 가지고 고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그 전에는 뭐가 됐을까? 예? 이렇게 우리가 우주의 가옥을 거슬러 올라갈수록 부피가 작아지고 은하의 수가 작아지고 물질의 질량이 질량이 작아지고 점점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의 공간과 만나게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그 무의 공간은 진공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우주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시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무한 공간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한 공간의 진공에서 암흑물질, 지금 이 은하의 주변을 지금 암흑물질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암흑물질과 함께 그 질량에 해당한 중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여기 지금 보게 되면 무의 공간에서 이 암흑물질이 생겨나면서 그 질량에 해당한 중력이 생겨난 것을 지금 이렇게 가상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시공간, 그러니까 이 시공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무의 공간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시공간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뒤틀림 현상도 왜곡 현상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에 적용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공간이니까요. 거기에서 암흑물질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진공에서 우리가 인간의 의식에 따라서 입자가 생겨나요. 이걸 이렇게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에서 최초로 발견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국제 물리학 회지에서 가장 아름다운 실험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는데, 그리고 입자 가속이 그 진공에 어떤 에너지를 제공하게 되면 그 에너지 값에 따른 질량을 가진 입자가 생겨나요. 진공에서. 예? 그것처럼 태초의 무의 공간, 그 진공에서 이 암흑물질 생겨나고 그 암흑물질 질량에 해당한 중력이 출현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로지 무한 공간의 진공 가운데 암흑물질과 중력만 존재했다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시공간을 만들 수 있는, 지금의 이 시공간을 만들 수 있는 재료, 우리가 뭘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집지려면 어떤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물질을 만든 재료예요. 그래서 은하들이 주변에는 이 암흑물질을 둘러싸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우주를 만들 수 있는, 이 시공간을 만들 수 있는 이 재료인 암흑물질이 생겨나고, 또 이 시공간을 만들 수 있는 동력인 중력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여기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이미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 상대성 이론의 허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중력이 시공간을 휘게 하면서 왜곡한다고 하는데, 중력은 시공간을 휘게 하며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네. 만약 중력이 없다면 별과 행성들은 온 우주에 뿔뿔이 흩어져 다닐 거라는 거죠. 중력이 이렇게 딱 감싸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 은하에 우리 은하에 3천억 개 정도의 별들이 존재하고 500억 개 정도의 행성들이 존재하고 이렇게 정도의 그 블랙홀이 존재하는데, 이 중력이 딱 보존해 준 거야. 이 시공간을 보존해 주는 거예요. 이 보존해 주지 않는다면 이 별들이 뿔뿔이 온 우주를 흩어져 다니는 거죠.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구와 태양도 만날 수 없었으므로 지구 생명체도 생겨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도 없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중력으로 인해서 별과 행성들은 옹기종기 모여서 은하를 이루고 또 태양계를 이룬 거죠. 그리고 빛이 중력장을 예도하는 것이 어찌 시공간을 휘게 하는가?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 빛이 진행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전자기파, IT 전문가시니까, 예, 빛이라고 하게 되면 전자기파지 않습니까? 네. 이 빛이 어떤 장애물을 만나면 그 굴절 현상이 나타나요. 되돌아가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 핸드폰도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예? 이런 굴절 현상이 없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애물이 딱 막혀서 이렇게 진행을 못한다면 우리는 핸드폰을 쓸 수가 없어요. 라디오를 들을 수가 없고 TV를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전자기파, 이 빛은 이렇게 이런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되돌아가요. 이걸 굴절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고 TV, 라디오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빛이 중력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이 전자기파가 이런 굴절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핸드폰도 사용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우주에서 이 빛이 어떤 중력 말하자면 지구와 같은 또 하나의 은하와 같은 이런
그 중력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천체를 만나게 되면 에도로서 오는 거예요. 예? 그걸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 이미지에서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아주 먼 곳에서 그러니까 100억 년 전에 100억 년 이상의 큰 먼 우주에서 오는 빛이 이 은하를 되돌아서 지구에 도착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걸 지금 관측해서 우주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 진실을 밝히고 있고 이런 현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이미지는 먼 곳에서 오는 빛이 은하의 중력장을 에돌아서 지구에 도착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이 빛이 그냥 중력장만 이 은하를 감싸고 있는 중력장만 에돌아왔어요. 이걸 하나의 굴절 현상에서 비롯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 중력장 은하를 감싸고 있는 이 중력장 에돌아온 거예요. 에돌았을 뿐이지 이 시공간이 변했나요? 왜곡됐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오는 빛이 그냥 이 은하를 그냥 돌아왔어요. 이 전자기파가 어떤 장애물을 만나면 굴절 현상에 의해서 이게 에돌아서 우리 핸드폰에 이렇게 송신이 되듯이 먼 곳에서 오는 빛이 이렇게 그 은하와 우리 지구 사이에서 그 가운데 이렇게 있는 그 은하가 있잖아요. 그 은하를 감싸고 있는 중력장 외돌아서 우리한테 관측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이걸 이렇게 시공간 왜곡이라고 얘기했어요. 뒤틀림 현상이라고 시공간이 뒤틀림이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뒤틀린 것이 없어요. 왜곡된 거 있나요? 없어요. 그 지금 예. 여기서 관측되는 거는 그럼 138억 년 전에 예. 그 위치에 있던 것들이 예. 돌아서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냥 10억 강년 전의 것도 있고 100억 강년 전에도 있고 여기 또 몇억 강년 전에도 있고 그 빛이 오면서 그 이제 빛의 속도가 있잖아요. 30만 킬로미터 초당. 그 빛의 속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빛의 속도를 놓고 우리가 1광년, 10억 강년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10억 강년 전에 또 수십억 강년 전에 또 100억 강년 전에 그 먼 곳에 있는 은하에서 오는 빛이 있잖아요. 그 천체에서 오는 빛이 그 사이에 있는 이런 은하가 근데 그 사이에 많은 또 은하들이 있잖아요. 오면서 이렇게 굴절 현상, 에돌아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전자기파가 그러니까 장애물 만나면 또 에돌고 장애물 만나면 또 에돌아서 우리 핸드폰에 이렇게 수신이 되잖아요.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왜곡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뒤틀리질 않았어요. 근데 이게 아인슈타인 이것을 뒤틀림 현상, 왜곡 현상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저요. 빛이 은하계가 뭐 많잖아요. 많은데 은하계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뭐가 있는 모양이죠. 그걸 관통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돌아서 이렇게 은하계가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어떤 그 막이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은하라고 하는 것은 맞으면 우주에 지어진 성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성 안에 많은 이제 가옥들이 있고 그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듯이 이 은하에는 이렇게 수천억 개의 별과 수백억 개의 행성들 또 수억 개 이런 또 블랙홀들이 있어요. 그런 천체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은하를 이루고 있는데 이 은하들이 이렇게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은하라고 하는 성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은 중력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력장이 감싸고 있는 거예요. 감싸고. 근데 먼 곳에서 오는 빛이 이 중력장 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력자는 시공간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을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다음 이미지로 제가 설명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태양풍에 밀려는 지구 자기장을 보여주고 있죠. 이 지금 우리 지구를 감싸고 있는 자기장이에요. 근데 이 자기장이 그러니까 이 태양에서는 그 지난 그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태양 중심부에서 매초 그 7천억 톤의 수소 폭탄을 폭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태양풍이 그 방사능 그 태양풍이 지구를 덮치는 거예요. 지구 중심부에서 이렇게 매초 7천억 톤의 이제 그 수소 폭탄이 폭발하면서 그
태양 그 표면에 약한 곳으로 이제 터져 나오거든요. 그것이 지구를 덮치는데 그것이 그대로 그 덮치게 되면 지구 생명체는 그 순간 전멸하는 거죠. 그런데 지구 자기장, 이 지구 자기장이 그 태양풍을 이렇게 막아내는 거야. 이 어느 정도 막아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 반대쪽으로는 이렇게 꼬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 지구가 이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잖아요. 이 도니까 위치가 계속 바뀌니까 이 꼬리 모양도 계속 바뀌어져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변형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중력장은 변형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지구 중력장이 이렇게 변형이 된다면은, 예? 아인슈타인의 이렇게 주장대로 지구 자기장까지, 지구 중력장이 자기장처럼 이렇게 변화가 된다면은 중력이 세기 변화가 생겨요. 그렇죠. 세기.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낮에는 이렇게 지구에서 걸어 다니다가 밤에는 이렇게 중력이 세기가 약해져 가지고 둥둥 떠다닐 수도 있고, 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흔들리죠. 예. 그런데 이게 다행히도 지구 중력장은 아인슈타인의 주장과 달리, 예?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딱 이 시공을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땅을 딛고 다닐 수가 있는 거죠. 예?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시공을 보존하면서 이 중심 핵으로 들어갈수록 중력의 세기가 점점 세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별이나 천체를 보게 되면 이 둥근 모양인 거예요. 예?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예. 계속해서 제가 함께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이미지에서 보듯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중력이 행성의 바깥에서 그동안 헤어져요. 이런 그림들도 간혹 보셨을 거예요. 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일반 상대성 이론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중력장이, 말하자면, 이 지구의 행성이 바깥에서 그동안 헤어져요. 예? 이게 지금, 이게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을 보여주는 그림이거든요. 예? 이게. 예? 그러니까, 중력이 별의 중심 핵을 이루는 원자들을 핵융합을 시키잖아요. 핵융합을 시키면서 우주 물질을 만들어내고 자기장을 형성해서 우주 질서를 확립하는 그런 진실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중력은 우주 생성과 진화의 동력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왜곡시켜놓은 거예요. 예? 이런 그림처럼. 예? 그러면서 중력에 의해 시공간이 왜곡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주장처럼 중력에 의해서 시공간이 왜곡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상대성 이론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중력의 진실을 이처럼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예?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보여드릴게요. 예. 이 이미지는 지구의 중력장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예. 지구의 중력장. 예. 이처럼 모든 행성과 별들은 자기 질량에 비례한 중력장을 갖고 있는데요. 예? 자기가 이 중력장이 동일하지 않아요. 그 별이나 행성들이 그 질량에 비례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 질량에 비례한 중력장을 갖고 있는데 그 중력장은 시공간을 희귀하거나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공간을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 지금 그 말씀 드리고 있고, 그래서 그 중력이 우리 시공간을 보존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구를 편하게 딛고 다니면서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죠. 예? 그걸 지금 이렇게 이미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 이미지는 이 원자의 이렇게 모양, 예? 이 원자와 태양계 중력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태양계 이게 중력장, 그냥 말하자면 이 원자의 중력장이 지금 이렇게 지금 철 원자죠. 4개의 궤도가 있고 거기서 26개 전자들이 지금 궤도 운동을 하는데 이 중력장이 잡아주지 않는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게 다 뿔뿔이 흩어져요. 흩어지고 붕괴돼. 예. 다 이렇게 붕괴, 해체가 되는 거예요. 중력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네.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이 핵만 해도, 이 핵이 지금 양성자,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양성자만 보더라도 한 개의 그 양성자가 3개의 커크로 이루어져 있고, 이 3개의 커크는 1836개의 전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한 개의 전자만 해도 약 10억 개의 중성미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성미자가 또 진공입자들, 원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4개의 궤도에서, 이 핵을 둘러싸고 4개의 궤도에서 26개 전자들이 궤도 운동을 하는데, 이 궤도, 맞으면 이 전자 하나하나가 그런 입자들로, 예? 이 하나의 전자가 이렇게 10억개 중성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중력장이 감싸고 있으니까, 예? 중력장이 감싸고 있으니까, 이
모형을 보존하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태양계도 이 태양계 이 행성들도 이 중력장이 딱 이 시공간을 태양계라고 하는 이 시공간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지구나 달이나 이렇게 목성이나 화성이나 이런 행성들이 어디 이탈을 하지 않고 지구에 어디 이렇게 방황하지 않고 딱 자기 궤도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예, 이 이미지는 중심 핵으로 들어갈수록 그러니까 전체의 중심 핵으로 들어갈수록 밀도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력장 가운데로 들어갈수록 밀도가 점점 좁아진다. 예, 좁아진다. 밀도 올라간다.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 중력에 의해서 중심 핵이 생겨나고 자기 형성되면서 온도가 상승하는 거죠.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제 우리가 북극에 가면은 펭귄들이 이렇게 막 모여 있잖아요. 예, 왜 뭐냐면 모여서 이렇게 밀도를 높이게 되면 열이 생기니까 그것처럼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전체 중심 핵으로 들어갈수록 중력 세계의 밀도가 높아지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주장하는 중력은 지구의 바깥에서 겉돌면서 휘어졌잖아요. 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이 지구의 중심 핵에 몰리면서 영향을 미치는 진실은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이미지에서 보게 되면 태양과 같은 별의 중심의 부분에서 중력에 의해서 밀도 무게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이 태양이죠. 이 태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영어로 sun 태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태양의 중심 핵으로 들어갈수록 태양은 그 대부분이 수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소가 중심 핵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이렇게 중력의 세계에 의해서 압축되면서 작아지죠. 그래서 이 밀도가 이게 금이 제일 무겁잖아요. 그 다음에 무거운 게 납이죠. 그러니까 이 금이나 납이 10배 정도로 수소가 밀도 무게가 금이나 납이 이렇게 질량의 10배 정도로 무거워질 때까지 이 밀도가 압축되고 점점 작아지면서 압축되고 그러다 보면 끝이 있잖아요. 그 한계 가면 이렇게 껍데기가 깨지는 거죠. 붕괴되는 거죠. 붕괴되면서 이게 두 개의 수소가 이렇게 융합을 하면서 결합하면서 헬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주 만물을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은 이 수소 원자들이 결합하면서 더해진 결과죠.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개의 수소가 결합하게 되면 헬륨이 되고 8개의 수소가 결합하면 산소가 되고 26개의 수소가 결합하면 철이 되듯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은 수소 원자를 결합하면 더해진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중력에 의해서 중력은 이 우주 물질을 만들어내는 동력인 거예요. 이 시공간을 만들어내는 동력인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주장대로 이 시공간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공간을 만들어내는 동력이라는 거죠.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 이론의 효과로 회전하는 전기장, 그러니까 회전하는 전기장이 자기장을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원자 회전은 특수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의 그 주장대로 이렇게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신은 존재하는가? 신은 존재하는가? 우리가 그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인체는 체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체세포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분자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자를 들이다 보면 핵이 끊임없이 회전해요. 핵이 끊임없이 회전하면서 파동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런데 이 핵이 회전하면서 방출하는 에너지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되거든요.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대로 이렇게 전기장이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원자 핵이 끊임없이 회전하면서 방출하는 에너지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원자 핵이 끊임없이 회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 동력의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이 원자 핵이 회전을 멈춘과 동시에 이게 모든 에너지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 원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은 없던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무의 공간, 원래의 상태, 무의 공간으로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원자핵이 끊임없이 회전한다고 하는 것은 동력의 주체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원자핵이 끊임없이 회전하면서 방출하는 에너지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예. 그 우주에서 별이나 행성이 생성될 때 중력은 그 전체 중심부에 있는 원자들을 압박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별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별은 이제 그 우주에서 대부분의 수소로 이루어진 이 성문이 있어요. 구름. 예? 그 구름이 이제 중력에 의해서 압축이 돼요. 그래서 압축이 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게 둥글둥글한 모형을 갖추게 되겠죠. 그러면서 가장 중심부에 이제 핵이 생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운데로 들어갈수록 중력의 세기가 커지기 때문에 점점 더 속으로 들어갈수록 이렇게 그 밀도가 높아지면서 단단해져요. 그러다 맨 그 가운데 중심부에 있는 그 중력의 세기가 가장 강한, 예? 그 중심부에 있는 이 원자들이 이렇게 압축이 되면서, 이 원자들은 여기서 보여줍니다만 이렇게 자성이 있어요. NS극이 있거든요. 예? 이게 서로가 되게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자석이 있잖아요. 자석이라 하는 것은 이 원자의 자성이 한 방향으로 NS극으로 한 방향 편향된 걸 자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자석을 망치가지고 때리잖아요. 그러면 이 자석이 막 오르막으로 이게 흩어져요. 그러면서 이게 자석을 잃어버려요. 예? 아니면 이거 뜨거운 열을 순식간에 탁 열을 가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 자성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이 자성이 막 흩어지면서 자성을 잃어버려요. 예? 그런데 다른 자성을 옆에다 갖다 놓으면은 이게 다시 자화가 돼가지고 다시 이 자성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이 그 자성이 한 방향 NS로 편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석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자석이라 하는 것은 이 자석을 이루고 있는, 자석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분자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성이 한 방향 NS극으로 편향된 것을 자석이라 하는데, 우리 전체에서 별이 생성이 될 때 이 중력의 세계에서 중심부에 있는 이 원자들이 있잖아요. 이게 꽉 중력에 의해서 압축이 되면서 이 자성이 한 방향으로 편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석이 아까 좌화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맨 중심부에 있는 이 원자들의 그 자석이 한 방향으로 NS극 쪽으로 편향이 되면서 자기 앞에 있는 원소들 있잖아요. 그걸 좌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별이나 이 행성이 NS극, 남극이 생기고 북극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이 자력선이 방출하면서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이 이루어진 대로 전기장이 이 자기장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니까요.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혹시 반론이 있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 원자들이 자성을 한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데, 그래서 별과 행성의 가운데는 막대 자석이 생기는 거예요. 막대 자석이 생기면서 이 자력선을 방출하는 거죠. 예? 이어서 별이나 행성이 회전한 동시에 이 자전축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 예, 그걸 지금. 예. 그러면 예. 아인슈타인은 예. 별이 새로 생성되고 그런 예. 거는 어떻게? 그런 거 몰랐죠. 그게 예, 그런 지식이 전무했죠. 초기 상태가 그대로 지금 보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은하계나 그 별이 생성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인슈타인 처음에 우주를 이렇게 정적인 상태로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정적인 상태로 그냥 고정된 거로 이렇게 이해했어요. 예, 예. 지금 우리 이렇게 카메라맨께 좀 이렇게 감독이 지금 40분 됐다 그러는데 제가 좀 빨리 좀 할게요. 예. 지금 이 이미지에서 그러니까 이게 목성이에요. 예. 예. 이거 좀 잠깐만요. 오픈하니까 편하네. 그냥 필요는 놔줘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목성인데요. 예? 그러니까 목성의 대부분은 태양과 마찬가지로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목성의 중심핵을 이루고 있는 수소 원자들은 중력에 의해서 압축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원자들이 자성이 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압축이 된 거 지금 중력에 의해서 압축되는 거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때 이 원자의 자성이 한 방향으로 편향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나 이 원자들의 자성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자성이 한 방향으로 편향된다는 걸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NS극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자력선이 분출되면서 이렇게 방출되면서 이제 이렇게 자전축이 생겨나면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 지금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이미지에서는 이
원자에서 방출되는 이게 자력선, 예, 자기장, 예, 그러면서 이 중력 이렇게 중력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여주듯이 우주 만물,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은 이 원자의 질량, 예, 원자의 질량, 그리고 중력, 이 원자를 감싸고 있는 예, 중력, 그리고 자기장, 예, 이것이 더해진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이것이 더해져서 예, 지구가 되고, 예, 지구 자기장이 되고, 이게 지구 중력장이 된 거예요. 예? 모든 물질은 생명체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은 이제 그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분자는 그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결합하고 더해져서 무게가 된 거예요. 예? 그것이 결합하고 더해져서 지구 자기장이 되고 지구 중력장이 된 거예요. 이것이 진실입니다. 예? 여기에 반론이 있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좀 마무리 시간에 재촉하지 마시고 마무리 시간에 더 가까이 왔어요. 예. 그러니까 빅뱅론의 특이점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인슈타인의 일방 상대성 이론에서 거대 항성이 죽음을 맞아 부피가 0 상태가 되지만 밀도가 무한된 블랙홀이 된다는 개념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블랙홀은 중력에 압축될 수 있는 마지막 한계, 예? 마지막 한계의 종착점이란 거죠. 아인슈타인 그 상대성 이론과 달리, 예? 그러나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은 중력에 압축될 수 있는 마지막 한계의 종착점이란 거죠. 예? 그래서 그게 뭐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가? 그건 블랙홀의 밀도가 있다 그랬죠. 밀도와 무게 질량으로 나타나는데도 이렇게 아인슈타인이 좀 황당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이 같은 주장은 인류가 우주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보편적 상식의 개념부터 무장해상시켜버린 거예요. 예? 정신지체 장애로 만들어버렸다고 했잖아요. 제가 적중한 표현을 한 거 맞죠? 맞아요. 이제 이해되시죠? 네. 예. 그러니까 인류가 우주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법적 상식의 개념부터 무장해제시키고 문의법칙에 전혀 맞지 않은 거짓 이론으로 쇠뇌시키는 거예요. 쇠뇌시켜. 우리가 지금 다 쇠뇌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은 인류가 우주를 제대로 보고 판단할 수 없도록 정신적 장애자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현대 문명을 한 세기 이상 지금 지연시키고 있는 거죠. 1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 그 100년 동안 지금 우리가 전쟁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세뇌돼가지고, 정신치가 돼가지고. 예?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시공간을 완전히 왜곡시킴으로써 현대 문명이 더 이상 진보할 수 없도록 한 것이에요. 예? 그로 인한 경제 피해는 아까 100조 원 이상이 된다 그랬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 피해가. 예? 그래서 제가 10을 걸고 이 진실을 전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의 이론들이 절대 진리로 추앙받고 있는 현실이 너무도 충격적이죠. 오늘의 현실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인류는 아인슈타인이 완전히 왜곡시켜 놓은 시공간의 늪, 이 블랙홀에서 해방될 때가 됐다. 그래서 지금 제가 10억을 걸고 지금 이 진실을 전하는 거예요. 예. 예. 지금 이 아인슈타인의 지금 우리 인류를 향해서 매롱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아인슈타인은 구시대의 미개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미개? 저는 폄하해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100년 전, 100년 전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시대인가 하면은 지금은 이렇게 우주에서 우리가 이제 인공위성을 띄우고, 예? 그리고 어떤 전파망령 가지고 우주의 구석구석 100% 관측할 수 있는 경지에 와 있어요. 예? 근데 100년 전 아인슈타인이 이 상대성 이론을 내놓을 때, 특수상대성 이론을 내놓을 때는 이런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예? 그 미개 시대, 미개인이라는 거죠. 예? 그 미개인이 만들어 놓은 그 이론에 예? 그 현대인들이 지금 쇠뇌되어 있어가지고 그 이론에 100년 전에 그 만들어 놓은 이론이 우리 현대인들을 정신지체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아인슈타인이 왜곡시켜 놓은 이 시공간의 늪에서 예? 그 블랙홀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연재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